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소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우리 도매매나 어떤 전문 도매몰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오다 보면은 내가 요거 예를 들어 강아지 수제 간식 이거 내가 이제 좀 판매 역량이 길러졌어요. 이거 판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거든요. 위탁이라 할지라도. 찾는 방법은 네이버 쇼핑이나 구글에 이렇게 제조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넣어요. 아까는 도매로 쳤고 제조를 넣어요. 그럼 구글에 치면은 제조 그렇게 키워드를 붙여진 어떤 웹사이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데를 이제 찾아서 하셔도 좋고, 저는 네이버 쇼핑을 좀 잘 활용하는 편인데 강아지 수제 간식을 쳤을 때 잘 파는 업체들은 1페이지에 있겠지만 잘 못 파는 이제 업체들은 저 뒤에 뭐 10페이지, 20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도매로 그냥 물건을 올려둔 업체들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상품을 팔아봐야겠다 온라인에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품을 올려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은 자기가 제조할 역량은 있지만 판매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제가 10페이지, 20페이지 혹은 30페이지에 가서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도를 해봤지만 잘 안 됐던 경험이 있어서 누군가가 팔아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데를 저는 이제 제조냐고 뭐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거기 이제 사업장 소재지가 나오거든요. 사업장 소재지를 보면은 뭐 수제 간식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제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는 캠핑용품 쪽이니까 그런 데는 이제 로드뷰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공장인지 혹은 그냥 아파트로 등록된 그런 주소인지. 근데 그런 공장 주소는 딱 로드뷰로 보면은 여기가 공장이겠구나 바로 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제조사 맞는지 전화 드렸고, 저는 뭐 당신의 제품을 이제 너무 좋은 제품 같은데 온라인에서 제가 한번 팔아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소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손품이죠. 손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온라인에서, 왜냐면은 제조사들도 자기네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기는 해요. 그리고 온라인의 흔적들을 손품으로 잘 찾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다 돌립니다. 할 때는 저는 한 10개, 20개, 30개 그냥 쫙 조사를 해놓고 앉은 자리에서 다 돌려요. 왜냐면 이거 하나 찾고 하나 전화하고 하면 힘도 많이 빠지고 거절도 많이 하거든요. 거절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그냥 30개 쫙 찾아놓고 전화하다 보면은 하나, 두 개, 꼭 5개 정도는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소싱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쪽이 오케이 한다, 위탁 배송이 가능한지도 꼭 물어보고요. 위탁 배송 가능하시냐, 모르면은 설명해주면 돼요. 내가 주문서를 넘겨줄 거다. 그럼 그거를 공장에서 바로 고객한테 보내줄 수가 있느냐, 택배로 설명을 해주면 그쪽에서도 그 정도는 이해하니까 그렇게 소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는 제가 반드시 샘플을 받아보고요. 받아보고 이 제품이 괜찮은지 판단하는 거는 제가 쓸 수 있느냐.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좀 조악하고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사실 안 파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위탁 판매는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 없이 뭐 상품 등록 해둘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 잡고 파는 거는 나도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혹은 내 주변 지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을 해보고 제품성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제조사를 직접 컨택을 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저 평소에 궁금하고 질문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가장 크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강의를 해주시는 그 강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다 자기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시는 것 때문에 저도 앞으로 있어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냥 유튜브 보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게 강의를 해주셔서 되게 머릿속이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기분이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OBL에서 킴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이름은 김장현입니다. 네, 온라인 이제 농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OBL은 이제 저희 소개 먼저 잠깐 드리면은 3명의 이제 팀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킴이고 밥, 마르코 이제 나머지 2명의 인원들이 더 있고, 제가 이제 국내 위탁과 사입 이쪽 유통 쪽으로 하고 있고, 밥이라는 분이 이제 국가 지원 사업과 마케팅
맡아서 하고 있고, 마르코는 해외 구매 대행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되게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신 네 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되게 초보적인 것부터 조금 이제 심화적인 것까지 내용에 담았으니까, 강의를 하시면서 나는 이게 더 궁금했는데 라는 점 있으면은 기록해 두셨다가 강의 끝에 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가감없이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이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만남은 2017년부터 있었는데 19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고, 저희는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부산에 내려오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같이 뭐 밥 한 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앞으로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저희 팀은 이제 사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풀, 톰슨 가젤, 사자 이런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풀, 평범한 대학생에서 시작을 했다가 사자,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가보고 싶다 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팀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위탁 강의로, 위탁 판매로 저희가 생산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위탁 판매란 보시다시피 소비자가 소매업자, 이거 저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하면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그 주문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도매업자는 배송을 소매업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바로 하는 시스템이 이제 위탁 판매 시스템인데요. 설명을 더 나가기 전에 혹시 유진님 말고 위탁 판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상품 등록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조로 판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동희님 맞으신가요? 네, 동희님은 온라인 유통 쪽으로 어쨌든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제품을 저희가 팔아야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룰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아무렇게나 상품 등록을 하면 안 되니까 가이드라는 걸 줬는데, 그걸 이제 네이버 SEO라고 하거든요. 이 SEO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내 상품이 누군가 검색했을 때 노출되기가 조금 유리해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좀 개편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과거에 이제 네이버 SEO는 상품명을 잘 적었는지, 그리고 그 상품을 카테고리에 잘, 예를 들어서 내가 컵을 판매하는데 이걸 그릇 카테고리에 올리지 않았는지, 이런 적합도를 보는 게 카테고리고, 제조사 브랜드 이런 것들을 네이버 상품 등록 화면에서 잘 입력했는지, 속성 태그 잘 입력했는지, 그리고 뭐 판매 실적, 리뷰 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네이버 검색에서 1페이지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면은 뭐 30페이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40페이지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있었고, 현재는 조금 네이버에서 바뀌었다 그래요. 이번 6월 말부터 해서, 예전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품명을 잘 적었는지의 가중치를 1배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판매 실적에 예를 들어서 점수에 가중치를 10배를 주면은 상품명을 조금 이상하게 적어도 판매 실적만 많으면은 네이버의 상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판매 실적을 가짜로 예를 들어 만들어낸다고 치면은 상품명을 잘 적은 판매자보다 인위적으로 순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다른 연관도가 적더라도. 이런 문제를 이제 네이버에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6월 말부터는 뭐 새로운 SEO를 도입을, GBDT 모델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저 단어는 사실 모르셔도 되고, 판매자의 상품과 구매자가 원하는 게 일치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품 판매량, 리뷰가 많다고 하더라도 컵 제품을 그릇 카테고리에 올리거나, 뭐 컵인데 상품명을 그릇으로 올렸거나 라고 하면은 연관도가 낮으니까, 이런 제품은 내가 네이버에서 이제 점수를 좀 덜 주겠다, 아니면은 내려버리겠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유인 즉슨
이제 네이버에서는 계속해서 검색 이제 엔진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했는데 쿠팡은 완전히 다른 뭐 IT 쪽 기반으로 성장을 한 모델이다 보니까 검색하는 노출이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제품이 쿠팡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이버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찾는 상품과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품 등록 이제 하는 기본적인 SEO 체크리스트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원래 상품 등록 그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설명으로 드릴게요. 내 상품명에 들어간 단어, 이 상품명에 들어간 단어를 저희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키워드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카테고리 매칭이 잘 되었는가? 이 뜻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올렸다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를 내 생각에는 뭐 젤리 케이스라는 이제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상품명에 집어 넣었는데 사실 젤리라는 키워드가 먹는 게 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젤리 케이스를 쳤을 때 그 검색 결과에 나오는 카테고리가 핸드폰 케이스로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매칭이 안 되어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이제 판매자가 판단하기보다는 네이버에서 기존에 그 키워드를 어디에 매칭시켰는지를 검색 결과를 보고 그 키워드를 넣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 젤리 케이스를 넣었을 때 젤리라는 단어가 그냥 젤리 식품에 들어가 있다면 이 상품명과 카테고리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 상품명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을 따로따로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고 그 키워드가 내가 올리려고 하는 핸드폰 케이스에 검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및 용량 준수하였는가, 대표 이미지는 뭐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 상세 페이지는 가로 860픽셀을 지켜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이 이유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해서 올리지 않으면은 네이버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이미지를 사이즈를 수정을 해서 올리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한테는 이제 서버 비용이나 그런 이제 어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낮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런 거를 다 완벽하게 준수해서 올렸는지까지 네이버에서는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용량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되게 깨지고 화질이 안 좋아 보이지 않는 선에서는 가장 작게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1MB 이상 되는 이미지 크기는 사실 되게 안 좋아요. 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그런 상세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불러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경험, 고객 경험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용량은 작은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상품 주요 정보라고 하면은 상품 등록을 해보신 분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의류를 올린다고 예를 들게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소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성복, 여성복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를 이제 열어보시면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창들을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하는 창들을 귀찮다고 그냥 나중에 올리지 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그냥 올리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 나중에 뭐 사이즈나 여성복인지 남성복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서 계속해서 세분화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입력을 잘 하면은 엉뚱한 곳에서도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속성, 브랜드, 제조사, 원산지 이런 거는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고 인증 정보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증 정보가 필요 없는 거라면은 상관없는데 인증 정보가 있는 것이라면은 꼭 입력을 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 검색 설정 태그라는 것은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 거의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제품을 표현하는 어떤 추가적인 검색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등록된 검색 태그가 있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에서 등록된 검색 태그를 입력하시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내가 노출시키기 원하는 키워드를 카테고리에만 맞다면은 입력을 최대한 10개까지 되니까 최대한 꽉꽉 채워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해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시고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좋고, 사실 제가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SEO만 체크를 잘해도 매출이 금방금방 일어났었거든요. 전 2019년에 처음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였어요. 근데 2019년 정도부터는 이거를 모르면은 아예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쳤을 때 한 10m 정도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말씀드릴 게 또 있는데 그 3년 동안 더 많은 게 발전이 돼서 그것까지 모르면은 이제 지금은 더 이제 뒤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품 소싱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혹시 판매를 카테고리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으신가요? 네, 새로운 거를 알아보셔야 되는 단계고, 새로운 걸 알아보셔야 되는 단계이신 거죠. 그리고 상품 등록 해보셨고 소싱을 새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처음. 알겠습니다. 상품 소싱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큰 업체에서 물건을 하나 두 개 등록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도매매의 장점은 위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회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시도가 가능하다. 여기서 제품을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상품 올려보고 안 팔리면 또 다른 상품 올려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상품 카테고리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반려동물 용품하고 캠핑 용품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저도 따로 이렇게 소싱을 하는 데가 있지만, 가끔 이런 데 들어와서 또 새로운 상품은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조금 더 싸게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업체에서 찾아다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내가 정해졌다, 이쪽으로 내가 한번 좀 잡고 팔아보고 싶다라고 치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 반려동물 용품 판매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띄고 도매, 생활용품 판매하고 싶다, 생활용품 띄고 도매, 이렇게만 치셔도 굉장히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문 도매몰들이. 네, 그래서 뭐 캠핑용품 하면 캠핑용품 띄고 도매 검색하셔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데서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하실 땐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다 제출을 하셔야 돼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시면은 뭐 하루 이틀 안에 다 승인이 되고, 뭐 안 되면 전화하면 금방 또 해주거든요. 저기도 그냥 다 사람들이 관리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도 뭐 식품을 내가 판매하고 싶다, 그럼 식품 도매라고 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뭐 가입비를 받는 데도 있고요, 가입비를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근데 가입비를 받는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판매자보다 어쨌든 진입장벽을 하나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조금 더 좋은 상품들, 걸러진 상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검색해 보시면은 네이버 밴드에도 결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소싱을 할 물건을 도매매나 뭐 이런 카페, 뭐 새로운 사이트에서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상품 등록할 때 제일 먼저 맨 위에 있는 게 상품 카테고리랑 상품명이거든요. 상품명이 우리가 네이버에서 노출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이 키워드를 내가 얼마나 잘 적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다 할지라도 10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명 키워드를 잘 조사하셔야 되는데, 뭐 다른 좋은 이제 뭐 사이트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에 이렇게 생활건강, 뭐 네이버 그 카테고리를 다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이제 딱 입력을 해보시면은 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뭐 한 달에 사람들이 검색을 얼마나 하는지까지 나오고, 이 키워드를 쳤을 때 노출이 되는 상품 수가 몇 개인지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뭐 광고 클릭이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꽤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상품명을 찾을 때는 제일 이제 핵심적인 거는 상품 수 대비 검색 수가 많은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검색 수가 한 달에 10,000건이에요. 근데 상품 수가
10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000명의 고객들이 지나가는데 내 경쟁자는 1000명밖에 없으니까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내 검색 수가 10,000건인데 상품 수가 10만 개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10,000명이 지나가는데 내 경쟁자들이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내게 보일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니까 최대한 검색 수는 많지만 상품 수는 적은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상품명에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키워드를 고르셨을 때 여기서 뭐 키워드가 있다고 바로 고르시면 안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키워드를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이 카테고리에 그 키워드가 소속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상품수 대비 검색수가 많은 키워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를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브랜드명 이렇게 B가 쳐져 있는 게 있거든요. 가끔씩. 요거는 브랜드로 등록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을 제외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면은 제가 나중에 자료 다 드릴 건데 그 이제 밑에 저 URL이 키프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예요. 여기서 뭐 상표권 이런 거를 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상표권이 등록이 다 출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브랜드명은 제외해서 상품명 키워드를 추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되게 상품수 대비 검색수가 뜬금없이 많은 키워드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연관성이 너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쓰고 싶지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나는 A라는 상품을 생각을 하고 키워드를 쳐서 들어왔는데 B라는 상품이 있으면은 그냥 당연히 안 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상세 페이지에 머무는 체류 시간을 더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에서 판단했을 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연관성이 너무 없다면은 과감하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명 키워드를 조사를 하고 이후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여러 가지 도매매나 이런 도매몰에서 상품을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10개, 뭐 100개, 많으면 1000개 이렇게 상품을 계속해서 올려보시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는 상품명을 다르게 추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한 100개, 1000개를 올리다 보면은 이거 내가 제품 조금 승부를 걸어볼 만 하겠다 했을 때는 다르게 키워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요거는 연습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상품 등록을 많이 해보시라고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도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위탁업체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도매매에 상품을 이제 공급자들이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이 상세 페이지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도매매 뭐 사이트 상품 들어갔을 때 사이트 거의 맨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확인해 보시고 안 되네 하면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대부분 사용 허용, 자기들이 이제 도매로 물건을 푸는 거기 때문에 사용 허용을 하는데 혹시나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사용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도 사실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상세 페이지도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연습용으로 일단 그냥 가지고 와서 상품 등록을 해보고 거기서 판매가 조금 일어나는 상품이 있다 하면은 그런 대표 이미지 자기가 찍어보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도 기획을 해서 찍어보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하나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구매, 이게 네이버 이제 주문 왼쪽이 주문 들어오면 주문 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수취인명, 연락처, 배송지, 뭐 배송 메모까지.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도매매 이제 뭐 자기 그 이제 도매 업체에 들어가서 구매를 할 때 이제 이 수령지를 우리 주소로 적는 게 아니라 고객의 주소로 바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 그 물건이 나한테 안 보내고 고객한테 바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위탁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할 때는 반드시 이제 주문자의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네이버 판매의 기본, 과거 우리 네이버 SEO에서 키워드
키워드를 잘 적어야 되고, 그 키워드 중에서 경쟁 강도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수 대비 검색 수가 많은 게 경쟁 강도가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품 수 대비 검색 수가 많은 키워드를 내가 얼마나 잘 가지고 왔느냐 중요했고,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이런 거 1000필셀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860픽셀 잘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올렸는지, 그리고 고객이 구매를 했을 때 실제 리뷰를 잘 적어 주었는지,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텍스트 이미지에서도 이제 용량이 크지 않고, 과거에는 텍스트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적을 수 있었어요. 되게 그냥 크게 막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간식이라고 치면은 강아지 뭐 1등 수제 간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클릭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이제 텍스트를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네이버에서는 좀 막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도 판매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도매매나 그런 전문 도매 업체들을 통해서 상품 등록을 한번 사이클을 쭉 돌려보시고, 상품 등록하는 게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하나를 좀 제대로 잡고 판매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력 상품을 팔기 위해서 좀 뭔가를 정해야 돼. 어떤 한 제품을 내가 이제 좀 이제 잡고 팔아볼 건데, 그 제품을 찾는 이제 기준, 저만의 기준입니다. 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어떤 키워드, 예를 들어서 이건 리클라이너 혹은 뭐 소파라고 제가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쳤을 때 옆에 이렇게 브랜드 카탈로그, 쇼핑몰별 최저가 이렇게 묶인 게 있어요. 묶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업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브랜드 카탈로그 쫙 있고 쇼핑몰 최저가 쫙 있는 그 키워드 상품은 저는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렇게 묶여 있다는 뜻은 그만큼 거기가 이미 경쟁이 심한 키워드이고,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 카탈로그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판매 1, 2년 차에서는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 브랜드 카탈로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상품에 이제 그 상표권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출원하고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등록까지. 어쨌든 상표가 이제 정식적으로 발행이 되기까지는 이제 빨리 하려면 3개월에서 4개월이고 길면 1년까지 걸리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내가 상표권이 있다고 해도 네이버에서 이게 브랜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그 키워드에서 검색량이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 관련 제품의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팔렸다라고 네이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여긴 업력이 조금 되는 브랜드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묶인 키워드는 사실 우리 같은 초보 혹은 초보 중수까지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키워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팔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쳐보시고, 이런 게 많이 묶여 있다 그러면은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피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브랜드 카탈로그 묶이고 가격 비교로 묶인 카테고리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이제 어떤 키워드를 쳤는데 여기 안 묶였어요. 있어도 몇 개 없어. 쇼핑몰 최저가 뭐 한두 개 있고 브랜드 하나 있고 이러면 들어갈 만 하거든요. 그럼 그 키워드 쳤을 때 상위에 노출된 업체들, 예를 들어 1등, 2등, 3등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단에 그 옵션 선택하는 하단에 여기가 배송을 이제 며칠 안에 잘 끝내주고 있는지 이렇게 정보를 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건수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건수가 적혀 있는데, 이 건수의 데이터는 이 제품이 2주 전에 판매된 일주일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500 더하기 4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 더하면 뭐 한 1500이 넘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1500개 이상을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2주 전 기준으로. 그러면은 하루에 7로 나누면은 200개 이상 판매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1페이지에 이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내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역으로 나도 이만큼을 팔아야지 네이버에서 거기까지 노출을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가구매를 한다고 쳐도 1500개를 가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이게 사이즈가 너무 안 맞죠. 예를 들어 내 상품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1500개 하려면 얼마예요? 몇 억이 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판매량이 많은 상위 노출 업체들이 잘 팔고 있는 키워드는 조금 경쟁이 너무
세고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기준으로 한 1000개 이상 되는 데는 피합니다. 1000개 밑에면은 조금 제가 도전을 해볼만 하다. 왜냐면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런 사이클을 돌려봤고, 아, 내가 들어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1000개로 잡았고, 근데 오히려 어떤 키워드를 들어가 보면은 그 키워드에서 가장 잘 파는 업체, 1페이지에서 가장 잘 파는 업체를 찾아봐도 뭐 한 일주일에 20개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3개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 1페이지에 1등을 하더라도 나는 20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판단을 했을 때는 시장 사이즈가 이거 너무 작다, 이건 들어가도 뭐 크게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일주일에 제가 이제 100개 이상, 이게 반대로 적어놨네요 제가. 1000개 이하, 일주일에 100개 이상 판매량이 나오는 상품군 혹은 상품 그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상품을 이제 선택할 때 조금 더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했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조금 시도를 해봤어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거는 상품 가격대가 5만 원 이상이다, 내가 판매하는 게. 그러면 조금 이 방법이 안 통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검색 기반으로 뭐 이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택지 혹은 뭐 다른 업체를 선택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 거를 들어왔다 치더라도 뒤로 가기 한번 누르고 제 밑에 거 있는 거 선택을 하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 더 싼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선택지를 바꿀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너무 비싼 가격대를 형성된 예를 들어 5만 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이탈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1페이지 상위에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격대가 5만 원 이상인 제품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더라. 예를 들어 뭐 한 2만 원, 3만 원이야. 그러면은 요즘에 그냥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게 더 크거든요. 2만 원, 3만 원인데 상세 페이지 깔끔하고 리뷰 괜찮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5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한 번씩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가격대가 5만 원 혹은 4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5만 원 이상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식물 카테고리에 도전을 해봤어요. 여기에 꽤나 많이 이제 기회비용을 쏟아부었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장 조사를 하실 때 카테고리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브랜드로도 안 묶여 있고 가격 비교도 안 묶여 있고 가격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상위 노출이 돼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안 되는 이유는 정말 많겠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대규모 이렇게 농장을 가진 데가 하는 데가 많고요. 네이버는. 그리고 이 온라인 말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TV 광고 그냥 지역 광고로 뭐 신문 광고로 해서 그런 데서 노출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쌓이는 구매 어떤 양들이 순수하게 네이버 검색이 아닌 다른 트래픽에 의해서 구매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시장에 이제 미스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식품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한번 구매를 하면은 재구매를 하게 만드는 게 사실 좀 어렵지 않아요. 식품 계속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건강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내가 이거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연령대가 또 있는 이렇게 이제 상품으로 저는 시도를 해봤었는데, 요것도 나름대로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식염소즙, 장어즙을 시도를 했었는데 일단 가격대가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뭐 한 달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한 10만 원 정도 하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제가 판단 미스를 했던 게 그 쇼닥터라고 하죠. TV에 나오시는 뭐 이경영 한의사 그런 분들이 잘 팔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간과하고 나도 저 밑에 들어가면은 내 것도 팔리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실패했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제 실패담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저는 실패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게 한 번에 되면은 진짜 좋아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품을 등록을 계속 하시면서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도전을 계속해서 해봐야 돼요. 여기서 얻어 걸리면은 그 성공의 사례를 가지고 다른 걸로 확장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기준을 조금 더 바꿔보고 가설을 조금 더 다르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팔리지 않을까? 고객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고객이 선택하지 않을까?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게 한 번에 되면은 진짜 좋아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아니면은 기준을 조금 더 바꿔보고 가설을 조금 더 다르게 세워가지고 다른 걸로 확장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기준을 조금 더 바꿔보고 가설을 조금 더 다르게 세워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진짜 경쟁자가 요즘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카피라이팅을 쓰긴 해요. 뭐 한 달에 얼마 혹은 뭐 부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키워드를 이제 카피라이팅을 하긴 하지만 부업으로 했을 때 부업의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부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업의 마음가짐으로 진짜 노력을 해야지. 왜냐면은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전업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은 뭐 어떤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경쟁자로 만날 수 있는데 저도 전업에 이제 진짜 이빨 꽉 깨물고 하는데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서 이렇게 막 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신만의 가설과 어떤 기준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순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요거구나 어떤 실마리를 찾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거 하나를 이제 딱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런 상품을 늘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시도해본 사람이 이깁니다. 계속 해보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뭐 100만 원 있다고 치면은 100만 원은 그냥 한 번에 해가지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것에 투자를 해서 날리는 것보다는 1만 원으로 쪼개서 100번 시도하고 혹은 10만 원으로 쪼개서 10번 시도해보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대한 이제 기회비용을 낮추면서 많이 시도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시면은 이제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착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순수익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3만 원에 팔고 내가 만 원에 가지고 온다 하면 2만 원을 버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의 순수익은 판매가에서 3만 원에서 매입가 만 원 빼고요. 플랫폼 수수료 쿠팡 같은 경우는 13%예요. 그럼 3만 원이면은 수수료만 3,900원이겠죠. 그리고 광고비가 나갈 수도 있고 배송비 뭐 3,000원, 포장비 뭐 500원, 부가세 3만 원에서 부가세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부가세는 뭐냐면은 내가 3만 원에 팔잖아요. 그럼 거기 10%는 3,000원이잖아요. 매입가가 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10%는 1,000원이겠죠. 그럼 3,000원 빼기 1,000원은 2,000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낼 부가세가 2,000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한번 더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낼 소득세까지도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익이 그래서 마진 뭐 판매가 대비 매입가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진이 40%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진짜 다 제외하고 해보면은 10% 정도 일려나? 그 정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드시 계산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처음에 이걸 모르면은 나는 10%만 딱 벌어가야지 해서 뭐 내가 3만 원에 파는 걸 27,000원에 가지고 와요. 그럼 3,000원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오면 그건 손해보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모두 위탁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하는 게 달라요. 하지만 위탁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통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소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우리 도매매나 어떤 전문 도매몰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오다 보면은 내가 요거 예를 들어 강아지 수제 간식 이거 내가 이제 좀 판매 역량이 길러졌어요. 이거 판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거든요. 위탁이라 할지라도. 찾는 방법은 네이버 쇼핑이나 구글에 이렇게 제조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넣어요. 아까는 도매로 쳤고 제조를 넣어요. 그럼 구글에 치면은 제조 그렇게 키워드를 붙여진 어떤 웹사이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데를 이제 찾아서 하셔도 좋고 저는 네이버 쇼핑을 좀 잘 활용하는 편인데 강아지 수제 간식을 쳤을 때 잘 파는 업체들은 1페이지에 있겠지만 잘 못 파는 이제 업체들은 저 뒤에 뭐 10페이지, 20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도매로 그냥 물건을 올려둔 업체들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상품을 팔아봐야겠다 온라인에서 그럼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품을 올려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은 자기가 제조할 역량은 있지만 판매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제가 10페이지, 20페이지 혹은 30페이지에 가서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도를 해봤지만 잘 안 됐던 경험이 있어서 누군가가 팔아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데를 저는 이제 제조냐고 뭐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거기 이제 사업장 소재지가 나오거든요. 사업장 소재지를 보면은
뭐 수제 간식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제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는 캠핑용품 쪽이니까 그런 데는 이제 로드뷰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공장인지 혹은 그냥 아파트로 등록된 그런 주소인지. 근데 그런 공장 주소는 딱 로드뷰로 보면은 아 여기가 공장이겠구나 바로 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거기 제조사 맞는지 전화 드렸고, 저는 뭐 당신의 제품을 이제 너무 좋은 제품 같은데 온라인에서 제가 한번 팔아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소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손품이죠. 손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온라인에서, 왜냐면은 제조사들도 그 자기네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기는 해요. 그리고 온라인의 흔적들을 손품으로 잘 찾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다 돌립니다. 할 때는 저는 한 10개, 20개, 30개 그냥 쫙 조사를 해놓고 앉은 자리에서 다 돌려요. 왜냐면 이거 하나 찾고 하나 전화하고 하면 힘도 많이 빠지고 거절도 많이 하거든요. 거절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그냥 30개 쫙 찾아놓고 전화하다 보면은 하나, 두 개, 꼭 5개 정도는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소싱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쪽이 오케이 한다, 위탁 배송이 가능한지도 꼭 물어보고요. 위탁 배송 가능하시냐, 모르면은 설명해주면 돼요. 내가 주문서를 넘겨줄 거다. 그럼 그거를 공장에서 바로 고객한테 보내줄 수가 있느냐, 택배로 설명을 해주면 그쪽에서도 그 정도는 이해하니까 그렇게 소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는 제가 반드시 샘플을 받아보고요. 받아보고 이 제품이 괜찮은지 판단하는 거는 제가 쓸 수 있느냐. 내가 봐도 아 이건 너무 좀 조악하고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사실 안 파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위탁 판매는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 없이 뭐 상품 등록을 해둘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 잡고 파는 거는 나도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혹은 내 주변 지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을 해보고 제품성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제조사를 직접 컨택을 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네, 1시간이 진짜 짧은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판매를 할 때는 추후에는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지식인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냐면은 네이버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쇼핑에 우리 상품이 노출이 되는 게 또 중요한데, 네이버 블로그 그 통합 검색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 상품이 있으면은 구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네이버 지식인에도 이 제품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제품이 나오면은 이 구매 전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이버에서 판매를 할 때는 네이버 그 통합 전체에서 우리가 다 노출시킬 수 있는 용량을 추후에는 길러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이제 처음에 막 다 설명을,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식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이버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고를 말씀드리기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네이버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 등록하는 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 이제 더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그 단톡방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저한테 질문을 직접 이제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시면서 질문해 주세요. 유입수 높이는 노하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검색 노출이고요. 쇼핑에서 1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유입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팁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뷰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 블로그랑 인스타, 지식인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면 페이스북 광고까지 돌려봐요. 유입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페이스북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그 광고 비용이 좀 단가가 되게 높아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 마진이 내가 큰 상품이 아니면은 거기까지 시도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블로그, 저는 뭐 예를 들어 반려동물 용품 판다고 치면은 반려동물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 같이 시작하거든요. 캠핑용품 판다고 하면 캠핑용품 그 브랜드 블로그도 같이 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입수를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식인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식인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문자답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IP 같은 곳에서 하면은 네이버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IP로 접속을 해서 다 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라요, 다. 리뷰도 나중에 아시겠지만 자르거든요. 내 지인이거나 뭐 가족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다 잘라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 친구한테 저기 뭐 멀리서 그냥 와이파이 이런 거 다 끄고 질문 올려달라고 하고 제가 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채택을 내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을 계속해서 많이
될 수 있게끔 쌓아 놓습니다. 위탁 판매 했을 때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일단은 예를 들어 도매매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를 고객한테 보냈잖아요. 그럼 내가 도매매에서 구매를 했던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객이 나 이거 반품을 하고 싶다, 변심으로. 그러면은 고객한테 반품료는, 배송비는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전화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주문 들어온 거면 자동으로 그 반품 배송비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청구가 돼가지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도매매도 내가 구매했던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내가 반품이 들어오면 도매매 들어가서 그 구매 페이지에서 반품 저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도매 업체에서 고객한테 반품 기사를 보낼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그 배송 기사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배송 기사를 보내면은 배송 기사가 픽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겠죠, 도매 업체한테. 도매 업체가 물건을 받죠, 반품된 거를.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고 확인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희한테 반품을 완료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반품 신청 들어온 거를 이게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었으니 반품 완료 버튼이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 반품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이제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도매업체에 직접 뭐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지. 네, 없습니다. 그 구매 페이지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도 우리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온라인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반품 신청하잖아요, 요즘에.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빠른 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상황인 거면은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도매국도 위탁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신 거죠. 도매국에서도 최소 그 구매 가능 수량이 1개라고 치면은 하시면 돼요. 근데 2개 뭐 혹은 6개, 10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소량 사입을 위해서 올려놓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2개를 구매했어요. 근데 여기도 마침 2개야. 그러면 보내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도매국은 그냥 이제 보통 소량 사입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만약에 최소 구매 가능 수량이 1개라고 치면 거기도 위탁으로 가능하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상품을 소싱을 해서 그러니까 시장까지 조사를 하고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 등록을 마치는 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일단은 네이버 그 데이터랩에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시면은 쇼핑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일단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는 사실 조금 그냥 임의로 찍어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막 조사를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그냥 반려동물 용품이라고 쳤을 때 반려동물 뭐 카테고리가 소분화해서 엄청 많잖아요. 뭐 계단이 있을 수도 있고, 옷이 있을 수도 있고, 식품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양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찍고 쇼핑 인사이트에서 그 검색을 하면은 옆에 탑 500 키워드가 쭉 나와요. 그럼 그 탑 500 키워드 중에서 1위부터 네이버 검색에 다 해봅니다. 네이버 검색, 그 쇼핑 검색창 들어가서 이 키워드로 1위 검색해보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 카탈로그 묶인 거, 쇼핑 최저가 묶인 거, 그리고 1페이지 상단에 들어가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거를 다 봐요. 그러면 대부분 제 경험상 그 탑 500 키워드 중에서 1등에서 한 40등까지는 쓸 게 별로 없어요. 경쟁이 이미 치열하기 때문에. 그 밑에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서 이거 안 묶여 있네? 쇼핑 안 묶여 있고 브랜드 안 묶여 있고 1페이지 상위 노출된 업체들 판매량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비빌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럼 이 카테고리 이 키워드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소싱을 해야 돼요.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에 가서 제조업체 쫙 검색해보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 아까 말씀드렸던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뒤에 가가지고 이게 이 제품을 제조하는 판매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또 조사를 쫙 해서 이제 엑셀에 정리를 해두죠. 뭐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이 주소가 진짜 제조업체인지 한번 보고 전화를 돌리죠. 거기서 전화를 돌리고 여기가 이제 위탁 배송까지 가능하고, 이제 제품 이제 샘플을 받아보겠죠. 그럼 샘플 받아보고 상품이 괜찮다 라는 이제 판단이 서면,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가 가지고 있는 뭐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일단 요청을 드려요. 받아서 이제 저도 이 샘플 받은 거 가지고 사용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실제 우리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고객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기획을 해서 생각을 해서 사진을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구성해서 이제 뚝딱뚝딱 만들겠죠. 미리 캔버스로 만드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그거 사용해가지고 포토샵 잘하시면 포토샵을 바로 하셔도 되는데,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포토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품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거 질문 좋았던 게요.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명을 지어야 되잖아요. 상세 페이지도 있어요. 지금 대표 이미지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상품 수랑 검색 수 비교했을 때 상품 수가 좀 적은 거를 우리는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검색 수 많은 키워드를 씁니다. 상품 수가 예를 들어 검색 수가 한 5만이에요. 근데 상품 수가 100만 개야. 그래도 저는 씁니다. 왜냐면은 이 제품은 이제 내가 1페이지를 아예 가지고 갈 제품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그만큼 쏟아 부을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한 3페이지 이상부터는 내 경쟁 상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올려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내 경쟁자인데 그 2페이지 안에서 이 제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때부터 이 상품 수가 얼마나 많은가는 안 중요해요. 그냥 우리처럼 대량 등록으로 올려둔 사람들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품 수를 안 보고 검색 수가 무조건 많은 키워드를 그냥 내가 잡고 여기서 1페이지로 올려 보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명을 추출을 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냥 위탁 판매 아까 처음에 등록했을 때랑.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상품명 적고 대표 이미지 새로 찍은 걸로 올리고 상세 페이지 올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SEO 상품 속성 잘 입력하고 검색 태그 입력하고 상품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리뷰까지 세팅을 해놔야 돼요. 아무리 상세 페이지가 좋아도 리뷰가 없으면 고객이 구매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고객 입장에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진짜 리뷰 안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리뷰는 기본적으로 최소 10개 그 이상 많으면 다다익선이에요. 리뷰는 1000개, 10,000개 있으면 좋은 거라 가지고 무조건 리뷰는 다다익선으로 깔아두시고 그럼 이제 리뷰를 깔아두는 순간부터 실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인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지인 부탁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상위를 좀 올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겠죠.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작업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체험단 맡기는 거예요. 그 키워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이 상품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 제품을 다른 이제 블로그 체험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송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내 거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게끔 블로그 체험단 주고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서 그 이제 바이럴이 가능한 제품들이 조금 있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잘 되는데 그런 데서 네이버 카페 그냥 그것도 5만 원이나 이런 걸 주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맘인 것처럼 해가지고 글을 써줘요. 여기서 얼마 할인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아마 뭐 잘하시는 분들 더 많이 보셨을 텐데 한 5만 원 투자해서 그래도 매출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또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단계로 갑니다. 질문이 이제 블로그 체험단은 업체를 이용하는지 혹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둘 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직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 키워드가 검색이 많은 키워드들은 경쟁이 빡세요. 노출이 되기에 그 블로그 뷰 탭에서 그런 거는 되게 양질의 블로그를 가진 사람한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체험단 업체를 통해서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직원 이제 시켜가지고 혹은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3만짜리 검색량을 가진 키워드에서 내가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3만짜리 제가 3만짜리 이 똑같은 키워드 말고 비슷한 키워드 중에 3만짜리 검색량을 가진 거를 검색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있는 브랜드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랑 핸드폰 케이스랑 에어팟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개가. 근데 핸드폰 케이스를 내가 판매하고 싶어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로 이미 노출을 시켰던 블로거들은 그걸로 다시 노출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케이스, 뭐 에어팟 케이스도 예를 들어 검색량이 비슷하다고 치면은 에어팟 케이스를 이미 잘 노출시키고 있는 블로거를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죠. 내 거를 노출을 좀 해달라, 체험단을 해달라.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사례를 요청하기도 해요. 뭐 원고비 얼마 달라, 뭐 3만 원에서 5만 원, 뭐 비싸면 10만 원까지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투자를 해가지고 노출시키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경쟁이 심한 키워드들은 저희가 직접 찾고 그냥 뭐 예를 들어 검색량이 1000 뭐 이렇게 좀 낮은 거 경쟁이 별로 쉽지 않고 이거는 어떤 블로그가 써도 조금 노출이 되겠다라는 거는 업체를 그냥 통해서 이제 맡기죠. 거기서는 좀 이제 양껏 뿌려야 되거든요. 네이버 이제 가입을 했더니 어떤 업체들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근데 그 업체들이 그 블로그 업체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마 지금 받으시는 것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 네이버 검색 광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이버를 이제 검색하는 창이 보면은 PC 기준의 맨 위에 있는 세 개는 검색이에요. 광고예요. 그리고 그 네 번째부터 진짜 순위 1등인 거거든요. 근데 이 검색 이거를 세팅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뭐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도 있고 아니면 공식이 아닌 사설 대행사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 해도 된다. 대표님께서 나중에 직접 광고 이제 검색 광고 세팅을 뭐 하실 날이 있으실 텐데 어렵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그냥 직접 뭐 그냥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상품 클릭 단가 얼마 세팅해 놓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속성 같은 거 입력하고 어떤 검색 문구 조금 추가하고 그 정도 할 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는 굳이 뭐 대행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더 하시다 보면 블로그 그 이제 업체들도 많이 올 거고 트래픽 업체들도 연락 많이 올 거고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소개를 받으셔도 되고. 오늘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 발걸음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도전해 보시고 상품 등록도 해 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도 도움 주시고요. 저도 그동안 잘 될 때까지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듣기 전에 그 영상이나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쪽으로서 정보를 많이 이제 얻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 교육 이후에는 이제 각 과정마다 상품 소싱하는 것부터 마지막 그 상품 올려서 판매까지의 그 과정마다의 그 방법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